안녕하세요, 오마우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가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답하기 어려워하시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잠깐 멈칫하셨나요? 매일 바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바쁜 건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쏟아지는데 정작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가물가물한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이 해야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연락을 돌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를 가득 채우고 나면 정작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물을 틈조차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재적 동기, 즉 그 일 자체가 좋아서 의미를 느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힘이에요. 다른 하나는 외재적 동기, 보상이나 평가, 의무감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재적 동기에 너무 오래 끌려다니다 보면 내재적 동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성과를 내야 하니까, 기대에 부응해야 하니까, 이 길이 안정적이니까 하는 이유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이걸 정말 원했던 건가 하는 의문이 찾아오는 거죠. 이 의문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의무의 목소리만 듣고 살아왔다는 신호.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원래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자기 욕구를 우리는 왜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학습된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들어왔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 지금은 해야 할 것부터 해.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 하고 싶은 것은 항상 뒷순위로 밀리고 결국 그 뒷순위에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하려고 미뤘던 것들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기대와 나의 욕구가 뒤섞이는 현상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선택, 선생님이 추천했던 진로,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의 모습, 이런 외부의 기대를 오랫동안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내 욕구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사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자기 것처럼 삼켜버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해 라고 말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말 나의 바람인지 누군가의 기대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받았던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게 뭐가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반응을 여러 번 들으면 자기 욕구를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닫게 되고 나중에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적도 잘 유지하고 주변 어른들이 정해준 길을 성실하게 따라왔어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해요. 밖에서 보면 다 갖춘 것 같은데 안에서는 텅 빈 느낌.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살아온 걸까? 돌이켜보니 진학도, 취업도, 심지어 취미까지도 누군가의 권유나 기대에 맞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비워놓고 진짜 뭐가 하고 싶은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대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욕구를 무시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작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도예 수업을 등록했고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기대에 맞춰 일을 해오던 분이었는데 매일 출근하면서 이 일은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대요. 하지만 당장 그만둘 수는 없으니 퇴근 후 1시간을 온전히 자기 시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의무도 내려놓고 오로지 자기가 끌리는 것만 했어요. 어떤 날은 글을 쓰고 어떤 날은 음악을 듣고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1시간이 쌓이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점점 선명해졌다고 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자기 마음에게 말할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나의 진짜 욕구를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의무감을 빼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돈, 시간,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잠시 모두 내려놓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니까 대답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해 보세요. 진짜 원하는 것 앞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가슴이 뛰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유독 빨리 가거나 특정 장면을 볼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이런 반응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 보내는 답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가만히 따라가 보세요. 세 번째,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나눠 적어 보세요. 한쪽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다른 한쪽에는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만약 한쪽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네 번째,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처럼 거대한 질문에 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이번 주말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아주 사소한 욕구부터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작은 하고 싶다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 자기만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 자신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챙기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성실하게, 충분히 책임감 있게 살아온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성실함의 방향을 조금만 나 자신에게도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무 조건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용히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 채로 하루를 보내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만 꺼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